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네, 2부 예고해드린 대로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과 함께 대구시 예산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실 때마다 고급 정보를 흘려주시는 우리 부장님. 자, 오늘은 뭐 공교롭게도 홍준표 시장 특집입니다. 뭐 3연타로 강변의 변론 일부 월간 홍준표부터 2부 대구 예산 파헤치기까지 홍 시장님 이야기로 3연타석 우리가 자리매김합니다. 안타인지 홈런인지는 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홍준표 시장이 21대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21년 11월 14일에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 주로 이제 질문글이 오면 간략간략하게 이제 댓글 달아주는 사실상 이제 트위터 같은 느낌의 그런 이제 커뮤니티를 개설해서 사실 선풍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 시장님이 그래서 야, 청년들한테 관심이 많구나. 사실 그 보수 진영이 청년의 그 지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민주당 정권이 이제 한번 그 주류처럼 이 사회의 주류처럼 평가됐던 시절을 지나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때 10대를 보냈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10대 1대를 보냈던 청년들이 그전 역사는 잘 모르고 사실 자기가 어렸을 때 10대 때 봤던 부조리나 이런 것들이 사회 주류가 이제 주류 진보인 것처럼 인식할 때 요때부터 야금야금 아주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요. 이준석 전 대표 지금 현 국회의원도 그렇고 야금야금 이제 젊은 사람들을 보수로 이제 끌어들이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홍 시장님 발언들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좀 나이가 너무 많잖아. 그냥 아버지 뻘이에요. 한참 나이 많은 아버지 뻘인데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것도 있었다고요? 네. 저도 이게 들으면서 와 이게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드는 발언이 총 한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먼저 소개시켜드리면요. 네. 지난 9월 23일 저번 달이죠. 상계청사에서 이제 대구 지역의 청년 200명이 참석하는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청년들이 질문하면 홍 시장님이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청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약을 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그 최근 대전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좀 많다고 합니다. 열린 도시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특색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 시장님이 오면서 또 파워풀 대구 이 도시 브랜드 자체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네, 그렇죠. 근데 그 문구 자체가 청년들이 보기에는 이건 좀 사실 대전과 비해서는 좀 자유로움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홍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도시 브랜드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접근보다 감성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통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또 청년들의 표를 인식을 한다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는 대구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텐데요. 우리 홍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대전에 가 사세요. 내가 보니 저 친구는 졸업하고 대전에 가서 살 것 같은데 올해는 내 출장이 있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끝내고 마무리됩니다. 뭐 한잔 했나, 씨. 그 답변에 좀 많이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 학생분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청년들이 이제 끝나고 에브리타임이라고 해서 대학생들 블라인드 게시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홍 시장님이 토크쇼를 하고 나면 대구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거든요. 제가 그 발언 영상을 한번 직접 보고 싶어서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편집을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열받았구나. 네, 그래서 와 이거는 딱 잘라서 올린 걸 보면 이게 약간 공무원들이 심기경호를 한 건가? 본인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짜는 건가? 그런 안 보이게 잘랐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부분만 딱 편집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업로드가 되어서 이제 원본을 하기 못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그 지금 홍준표 시장 발표하셨죠. 이제 상반기에는 골프 대회, 하반기에는 공무원 가요제를 열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꿈에 이번엔 청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가요제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올립니다. 사실 요즘 MZ 공무원들 퇴사율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직된 공무원 문화 때문에 못 견뎌서 나가는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또 여기 홍준표 시장님이 답글을 다시죠. 청년만을 위한 세상은 아니지요. 이렇게 답변을 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또 청년의 꿈에 이렇게 글이 올라옵니다. 그 지금 홍준표 시장님이 110억을 들여서 신촌에 그 청년들이 프로포즈하라고 프로포즈 존을 만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또 청년의 꿈에다가 그 프로포즈 성지 마케팅 포인트가 너무 별로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동 시장님이 댓글 다셨죠. 생각이 짧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라고 답변을 다셨습니다. 점점 이게 기자에 대한 응답 같은 느낌으로 바뀌고 있네요. 그렇죠. 홍 시장님 옛날부터 네.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불편한 질문이나 문제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시장님 뭐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모순됐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항상 보면은 네. 싫으면 가 서울 가서 살아 이런 느낌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자기한테 싫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 자식 저 빨갱이네 저거 이렇게 해서 그냥 배척해 버리는 거 아닌가. 논리적 반박이 아니라 그리고 시민단체가 얘기하면 뭐 시민단체 사람으로도 생각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반복되는데 이제 청년의 꿈도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의심이 들긴 할 것 같아요. 여기 글다는 인간들 다 익명인데 진짜 내 지지자인지 아니면 지지자를 가정한 어떤 시민단체 뿌락치들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뿌락치군 라는 마음을 가지셨을 수도 있죠. 저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너무 세게 그러니까 관심법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 청년들이 이성적인 판단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 지지자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한다 이 사람하고는. 참. 워낙 근데 뭐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하는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그래도 사실 그 청년의 꿈이라는 것도 뭐 본인의 정치적인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목적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청년들에게 목소리를 듣겠다고 연 거지 본인을 홍보하려고 여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취지가.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이런 정책을 원한다든가 홍 시장님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야 그게 생산적인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정책에 대한 관심, 이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글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 한번 이거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청년의 꿈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이제 보통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한 번씩 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이제 뭐 정책에 대해서 뭐 불만을 제기하는 그러면 당연히 글도 올라오겠죠. 이제 그러면 시장님이 되게 불쾌해하는 이런 것도 많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이제 가십성 그런 것도 많이 올라오죠.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왜 명태균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왜 그렇게 비호하십니까?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고요. 보통 이제 홍준표 시장과 정책 제안보다는 약간 홍 시장에게 뭐 질문하는 그런 게 많죠. 가십성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교류나 이런 생산적 논의보다는 본인의 이미지 정치를 위한 어떤 도구로 전략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근데 뭐 이제 시간이 지나놓으니까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한때 그 사이다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홍카콜라. 그렇죠. 네. 지금은 김이 다 빠졌습니다. 별로 그렇게 열광하는 젊은이들이 없고 한동훈이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이런 영한 사람들 이미지 우리 홍 시장님이 어린 애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많이 옮겨간 느낌이 듭니다. 자, 청년 정책 그래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또 궁금해지는 것이 청년 예산 대구시 청년 예산 얼마나 되나? 그 제가 24년도 기준으로 그 청년정책 시행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관련해서 예산을 한번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 강력시 기준으로 동일한 양식으로 국무조정실 내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6개 강력시 서울을 제외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대구시에 올해 시행계획서 기준 예산으로는요 1,687억입니다. 오, 네, 상당히 많죠. 금액이 큰데요? 네, 금액이 크죠. 그러면 이제 6개 강력시와 비교해서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는요, 대구시가 6개 강력시 중에 예산 순위로 봤을 때는 5위입니다. 가장 낮은 지역이 울산인데요. 울산은 지금 예산이 1,195억쯤 됩니다. 그래도 1,000억이 넘는구나.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이 그 다음에 이제 대구보다 한 단계 높죠. 그 다음에 1,777억이고요. 그 다음에 대전이 1,960억, 강주가 2,580억, 네, 부산이 3,119억입니다. 와, 네, 상당히 많죠.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 예산을 대구시 이제 지역 예산 플러스해서 이제 구군 예산이라던가
이제 또는 이제 기간 예산도 살짝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 순수 예산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C가 지원하는 예산에 매칭되는 예산에 포함된 거고요. 그것만 따져도 사실 상당히 좀 금액대 많긴 하지만 대구시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예산 투입량이 왜 이렇게 적지? 부산의 절반인데.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어쨌든 절대적인 금액인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6개 강력시에서 그 자기들 지역 예산 중에 이 예산에서 얼마만큼 청년 정책 예산에 투입하고 있나? 네. 이게 사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봐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일단 강주와 대전, 강주와 대전부터 말씀드리면. 강주는 일반회계 예산이 5조 7천억입니다. 5조 7천억인데 불구하고 강주 대전이 청년 투입 예산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정말 높았죠. 그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예산 중에 몇 % 비율인지가 중요한데 상당히 높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부산 제일 높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이 12조입니다. 인천은 10조인데요. 그럼 대구는 얼마냐? 일반회계가 8조 3천억입니다. 이제 강주 대전과 비교했을 때 일반회계 예산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청년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다는 거죠. 울산은 그러면 얼마냐? 울산은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3조 9천억입니다. 훨씬 적네요. 훨씬 적죠. 훨씬 적은데 불구하고 청년 정책 예산 투입량은 울산이 1,195억, 대구가 1,687억. 상당히 얼마 차이 안 나죠. 일반회계 예산이 5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청년 정책 투입량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이걸 비교해봤죠. 작년과 비교했을 때 과연 증액이 되었냐, 감액이 되었냐. 그것도 제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네. 대구시만 유일하게 29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오호. 다른 지역은 다 올라갔어요. 대구만 유일하게 감액이 되었는데요. 청년의 고시. 인천이 226억이 증액되었고요. 네. 또 부산이 또 제일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88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주 같은 경우에도 555억이 증액되었는데요. 근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홍준표 시장님이 자기가 원해서 청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정부 정책 기조 때문에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주요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던 예산 중에 하나가 행안부의 그 지역 주도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인턴 사업이라고 하죠, 보통. 지역의 기업에서 이제 인턴을 채용을 하면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었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신규 모집자를 안 받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응을 못한 거예요. 이제 국비 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비를 따오거나 또는 다른 시 사업을 통해서 청년 정책이 데미지가 없게 이렇게 시행을 했다면 다른 걸 했다면 대구는 유독 송 시장님 그러시잖아요. 빚 많다. 대구 돈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지출을 쫄라매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청년 정책도 그대로 여파를 받아서 298억이 감액되는 그런 불상사가 좀 벌어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늘어난 것도 있어요, 혹시? 네, 증액된 것도 있죠. 근데 국비 사업은 제외하고요. 국비는 이제 중앙정부 기조로 이제 증액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 사업은 제외를 하고요. 일단 너무 다 말씀드리면 시간 한계상 이제 그렇다 보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건 원래 없었는데요. 올해부터 신규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 사회적 고립 청년, 히키코모리라던가 이제 집에 이제 일자리 없이 계시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1억이 편성되었죠. 이거는 그냥 순 증액되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증액된 사업이 폐유휴 공간 활용 청년 공간 재탄생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구시 소유에 있는 건물 중에 놀고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대구에 있는 무영당 같은 건물이 그랬죠. 근데 이거를 대구시에서 매입을 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는 9억 2천의 예산이었는데요. 올해는 10억 6천으로 약 1억 3천 증액이 되었죠. 근데 이게 증액된 이유가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공사죠? 그 이제 공간이 이제 버려져 있다 보니까 청년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이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공사를 하다 보면 기자재 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산을 짜줘야 됩니다. 그럼 공사를 하면 어쨌든 예산은 이제 해가 갈수록 증액이 되고요. 당연히 공사 완료되면 감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는 1억 3천만 원은 특별하게 증액되었다기보다는 공사 사정상 자재값 때문에 좀 증액된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증액된 사업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전셋집을 구하려고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 이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대구시 사업이 있어요. 요게 5억 8천에서 7억 3천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청년 전세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신혼부부가 아니라 보통의 청년들이 전세 대출을 받으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9억이었는데요. 13억 8천으로 4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에서 정부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자가 나가니까 여기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2억에서 4억으로 이제 2억이 증액된 거죠. 근데 사실요, 아까 청년 전세 이자 지원이랑 버팀목 이자 지원 사업을 증액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사실상 감액입니다. 왜요? 증액이 되었는데 감액되었다고는 이상하잖아요. 네. 이게 제가 왜 감액되었다 말씀드리면 이게 신규 신청자를 받지 않습니다. 보통은 증액이 되고 나면 사업이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신규 신청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이거 예산 증액되었는데 신규 신청자를 안 받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 이유가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예산 증액된 것도 기존 신청자분들을 위한 이런 예산입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25년에 내년에 신규 신청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전세 대출이 2년이잖아요. 보통 기본이. 그렇죠. 그 23년에 신청한 사람이 25년에 이제 지원이 끝나면 25년에 새로 받는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럼 사실상 이거는 그 사이에 걸쳐 있는 청년들은 혜택 못 받아요. 기존 신청자가 지원이 끝나는 그때 시기에 잘 맞춰서 지원해야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증액이 되었지만 확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감액이 아닌가. 신규 신청 안 받잖아요. 버팀목 전세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신청 안 받아요. 네. 근데 이상하죠. 신혼부부는 해줍니다. 똑같은 청년들인데 그냥 결혼 안 한 청년들은 안 해주고 신혼부부는 해줘요. 근데 이거 지원해주는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은 출산 보육과에서 하고요. 네. 이런 청년 전세는 주택가에서 합니다. 뭐 사실 우리가 예산이 쓰이는 곳을 보면 그 정부라든가 대구시라든가 어떤 행정의 방향을 볼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상 그냥 신혼부부들은 저출생 문제 때문에 좀 지원을 해주고 그냥 청년들은 약간 좀 뒷전이 밀려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논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청년 인구가 급감해서 대구시의 청년이 막 떠나가지고 없는데 뭔 예산을 늘리냐? 에? 청년 인구가 확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부산의 사례를 들어봐야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이 지금 지역 소멸 위험 도시 1위잖아요. 그렇죠. 부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의 청년 정책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그만큼 큰일 났다 싶어서 더 쓰는구나. 네, 보통 그렇죠. 큰일 났다 싶으면 없는 돈을 끊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없다고 안 쓰면 그냥 다 떠나가라. 그게 아닌가. 대전 가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대구는 얼마나 돼요? 청년 인구가?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일단은 인구 나이를 19세부터 39세로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달 9월 달 기준으로 인구가 나오더라고요.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청년 수가 57만 4,334명입니다. 19세부터 29세 청년이 29만 명쯤 되고요. 예. 30세부터 39세 청년이 28만 명쯤 됩니다. 제가 만 39세입니다. 아직까지 청년에 들어간다. 네, 나도 청년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증감폭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사가 있을까요? 네, 혹시? 저도 이거 통계청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사실 지금 지역인 청년들이 몇 명이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또 얼마나 떠나가느냐. 또 제가 청년 관련해서 거의 한 10년째 거의 떠들고 있거든요. 네. 거의 10년 동안 늘 나온 얘기가 그 뭐 대구시 청년 유출 얘기 꼭 합니다. 지겨운데요, 사실은. 근데 사실 지겹다고 말하기도 되게 미안스러운 게요.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지금 작년에 대구시의 순유출이라고 하죠. 총 전입 대비 나가는 사람이 많으면 순유출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구 떠나간 사람들이 청년들이 7,120명입니다. 그 전입량이 1,240명이에요. 나간 사람들이 17,360명입니다.
5천 명이 더 많네요, 그러면. 네, 7천 명이 더 많죠. 아, 7천 명이 더 많구나.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떠냐 했을 때 부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6천 명이 떠나갔고요. 강주 같은 경우에는 5천 명, 5,700명이 떠나갔습니다. 울산은 순유출이? 네, 순유출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네. 울산 같은 경우에 2,900명이 떠나갔고요. 근데 반대로 들어오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인천은 7,890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인천 좀 케이스가 다르죠. 어쨌든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이고 워낙 크다 보니까요. 근데 대전이 청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간 미미한 숫자긴 하지만 696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간혹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홍준표 시장 23년에 그 지금 들어오고 대구 청년 유출이 7,12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21년도에 청년들이 순유출량이 1,817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21년에는 10,000명이 떠나갔는데 작년에는 7,000명 떠나갔어. 좀 나아졌네. 나아졌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23년에 들어온 사람이 1,240명입니다. 21년도에 들어온 사람이 13,000명이에요. 나간 사람은 21년도에 나간 사람은 11만 4,000명. 그다음에 작년에 나간 사람은 10만 7,000명이죠.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도 줄어들고 있고 나가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갈 사람 나가고 들어올 사람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순유찰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지역이 소멸하고 있다라는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수성구 제외 다 소멸 지역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예산은 그렇게 크게 쓰이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저기 청년들이 이념적인 거 이런 거 다 빼고요. 박정희 동상 세우는데 뭐 신묘석 쓰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허탈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무슨 우리 전세 사기 당한 젊은 세대들에 대한 기초적 지원 정책도 다른 지자체에 다 있는 거 대고만 없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제기하면 다른 데 가서 살아라. 이렇게 들립니다. 청년들이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아마 대구가. 투표율 자체도 별로 안 높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표가 안 되면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네. 투표를 안 하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노년층 투표가 많고 노년층이 캐스팅 목표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탱하고 있는 것도 노인 지지층들이 많잖아요. 여기가 코어야.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더 무게를 실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어쨌든 청년 정책 한다는 흉내는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투표를 많이,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뽑든지 뭐 어딜 뽑든지 일단 투표를 많이 해야 그래야 이 세대를 신경 쓴다니까요. 정치인들이. 누구를 지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투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세대가 가진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거 외에는 정치인들 못 움직입니다. 네. 자, 어쨌든 청년 인구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도 한번 살펴봤는데 청년의 꿈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얘기가 왔습니다. 홍 시장님한테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홍 시장님이요. 그치, 아까 선거청사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청년의 꿈에 또 비슷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우려 섞인 글이 올라왔어요. 또 이제 시장님이 또 친절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네. 어떤 글이었나요? 네, 나는 그런 말도 못하냐. 그 상대방 기분 맞춰줘야 되냐 항상. 자기 소신 뚜렷한 게 MZ세대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해석을 좀 해봤는데요. 네. 본인이 자기 소신 뚜렷하니까 마음 많은 청년이다라고 하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청년이다? 네. 자기 소신을 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청년이라고 한다면 시장님이 정의하시기에는 자기 소신이 있으면 청년이다 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소신껏 그럼 시장님께 말할 수밖에 없죠. 대구를 떠나세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이거 얘 빨갱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제가 대구에 군대 제외하고 30년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질문한 대학생도 그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대학생이면 적어도 20년 넘게는 대구에 산 거잖아요. 본인이 대구 토박이라 했거든요. 홍 시장님보다 대구에 지낸 지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대구의 청년정책 역사가 사실 잘 돼 있었어요.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 해갈 정도 되게 잘 된 도시였는데 홍 시장님이 들어오고 거의 제가 극하게 얘기하면 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럼 떠나야 돼 누군가에게 떠나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홍 시장님이 떠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문득 그게 궁금해졌어요. 청년의 꿈의 트래픽 양을 좀 통계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당연히 공개 안 하겠지만. 공개 안 하겠죠. 드나드는 사람이 수가 곧 관심의 정도 아니겠어요? 네. 모르긴 몰라도 줄었을 것 같다. 전성기에 비해서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는 아니죠, 시장님. 네. 그게 원인이요. 시장님일 수 있어요. 예. 시장님일 수 있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나도 소신 발언할게. 나도 MG니까. 나도 MG예요. 끝물이에요. 끝물. MG예요. 예? 그러면 또 딴 데 가서 살라 그러겠지. 아이고 참. 시장님께서 뭐 근데 뭐 이런 지적을 한다고 뭐 들으시겠습니까? 이미 칠순이 넘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 많나 하여튼 그럴 텐데 뭐 하여간 예 계속 그렇게 하시고 뭐 청년의 꿈. 청년들이 이상한 이렇게 무슨 커뮤니티 놀이 관심 필요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관심 끌려고 그러려고 그런 곳이 아니라 진짜 청년들이 소통하고 이제 정치인에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내가 정치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정치인이 들은 척이라도 하더라. 그런 효능감이 쌓였을 때 제가 아까 막 투표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랬는데 정치 효능감이 쌓였을 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를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별로 그렇게 정치 효능감을 높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정치인들은 뭐 청년들 어차피 뭐 없어도 당선되는데 지장 없고. 예. 비극입니다. 비극. 이러다 청년들 다 떠나야 정신 차릴 건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